자, 이번에는 잘 와닿지 않는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평생 땅만 보고 살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걱정이라고요? 걱정은 그만. 지금부터는 땅이 주는 고마운 선물을 받을 시간. 소유한 농지가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는 방법. 농지연금의 모든 것을 김현우 경제 전문가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돈 이슈 김현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주택연금이었고 네. 이번에는 이제 농지연금이면은 이제 농지를 대상으로 뭔가 연금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주택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고 네. 농지연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데 나 집에 농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농지를 갖고 계시거나 네. 그리고 요즘엔 또 귀농귀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노후를 튼튼하게 단단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농지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농지가 있으면 그걸 담보로 네. 연금식으로 노후에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농지에서 내가 경작을 하면 또 경작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이 농지를 나중에 힘들어지면 내가 직접 경작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경작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솔깃한 게 주택연금은 내가 거기에 살지 않으면 주택연금을 받는 조건에 들어갈 수 없는 거로 제가 들었고 네. 농지연금은 내가 임대를 줄 수도 있다. 네. 솔깃한데요? 그렇습니다. 주택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연금은 내가 그 집에 꼭 살아야 되고 네. 세입자를 드리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네. 보증금도 없어야 되고 이런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안 짓고 그냥 임대를 줘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 방안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싶다. 네. 그럼 뭐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제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네, 되고요. 네.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퀴즈. 주택연금 네. 가입 나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몇 세라고 기억하시나요? 이거 대답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범생 아닌 거잖아요. 주택연금은 그 부부 중에서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확히 맞는 거 알고 맞죠? 계십니다. 그러면 농지도 55세예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60세입니다. 60세로 기준을 하는데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올해 말일 기준으로 60세가 넘어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60세가 안 돼서 만 59세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2023년을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만 출생을 하셨다면 이제 올해 말일이 되면 다 60세가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60세가 되는 해.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되는 네, 거고요. 그 해에는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농지연금은 뭐 특별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농사를 지은 경력이 합산 5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5년 연속이 아니라 네. 평생 살면서 내가 농사 지은 이력이 조금씩 있다. 그걸 다 합쳐 붙였을 때 5년 이상이 되어야 이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스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이력서를 내면은 거기에 이제 경력을 쓰고 나중에 그렇죠. 이제 경력 증명서도 내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었다. 그게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농사, 나도 지금 주말 농장, 뭐 네. 조그만 텃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경력이 인정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안 되고요. 농업인이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네. 농업인 기준을 충족해서 이 농사를 지은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서류로 증빙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농지 대장, 그러니까 모든 농지들은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작을 하고 있다, 뭐 어떤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치 등기부등본에 여기가 누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오는 것처럼 농지 대장이라는 것에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농사 지었는데 그게 남아있을까 하더라도 지자체 제공은 다 남아있고요. 네. 이런 농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남의 농지에서 일을 도와서 같이 농사를 지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농지 대장에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단위 농협에 우리가 네. 조합원이라는 걸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비료나 퇴비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거 가입한 이력도 곧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니까 그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증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 특히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들도 있습니다. 네. 다른 이력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직불금 받은 이력으로도 이 농업인 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5년을 채울 수 있다면은 이 농업인 경력 자격 인정으로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나온 그래요? 서류를 다 뭐 여러 가지를 다 떼야 되는 건 아니고 예, 그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막 조건이 막 그렇구나. 까다롭지 않은 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저 방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내가 꼭 땅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농업 경영에 참여해서 그걸 인정을 좀 받고 그 후에 내가 땅을 매입을 해서 네. 그때 농지연금은 가입이 바로 되는 건지.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농지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 농지를 사서 귀농귀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귀농귀촌이라는 게 사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하긴 너무 그러면 어렵잖아요. 막막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남들이 이 경작하는 논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주면서 배우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럴 때도 내가 이 농사를 도와줬다, 밭일을 도와줬다 하는 게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 5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농지를 사셨을 때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렇군요. 네. 경력이 다 증명이 되겠군요. 네. 또 하나의 사례가 네,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뭐 농사를 짓다가 그 농지를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증여를 받거나 이런 네. 경우도 있다 본데 네. 그러다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방 저기 남쪽 지방에 이게 농지랑 내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네. 아니면 멀 경우 이럴 경우에는 농지연금 가입이 되는 걸까요?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실제로 이 농지연금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노후를 좀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지만 단순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실제로 영농에 이용하진 않는데 내가 집이 서울인데 저기 어디 한 5시간 정도 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농지도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이어야 돼요. 네. 거기서 실제로 농사도 짓고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농지를 소유한 기간도 2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지 뭐 2년이 채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좀 채우셔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인접한 시군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시군구가 아닌 곳에서 만약에 농사를 짓겠다라고 한다면 농지와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의 직선 거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여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km라는 기준도 굉장히 옛날에 세워진 거거든요. 지금보다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네. 이것도 조금 한 50km 정도로 늘려줬으면 어떨까? 네, 그런 요즘에 생각이 뭐 듭니다. 서울에서 일산 이렇게 가고 그러면 5-60kg, 아니 5-60km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근데 네.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요즘에 네, 도로 네. 사정이 좋고 또 뭐 기차나 이런 것들도 잘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30km라는 조건은 일단 있기는 한데 아, 요 요건이 그렇군요. 충족 안 된다면 네, 네, 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농지를 구하실 때도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와 연접하거나 그 안에 있거나 아니면 연접하지 않고 하나 건너 있다라고 한다면 30km 이내에 들어가는지 요것도 네, 한번 꼭 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또 고민이 되는 게 흔히 농지라고 해도 농지라고 아니라 임야라고 된 경우도 있고 거기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아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전답, 네. 과수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안 되는 농지도 좀 있을까요?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지금 네. 임야라고 말씀해 주신 땅은 사실상 농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만 하고요. 네. 근데 그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고 농사는 안 짓고 있더라. 네, 네. 이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농사는 한 편에서 짓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서 사용되더라. 이런 경우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오로지 농사에만 이용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소규모 농막 같은 거는 허가를 받고 지은 건 제외가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농지 중에서도 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들이 있어요. 앞으로 3년 후에 여기는 도로가 날 테니까 이거는 이제 농지로 못 씁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3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영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들은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정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네, 아마 이제 얼마가 나오냐가 네.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네.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 가격이 얼마고 그다음에 네.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연금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농지의 가격이에요. 근데 농지 가격이라는 게 이거만큼 좀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없거든요. 아파트는 시세에 딱 조회가 되는데 네. 빌라만 하더라도 그 시세 조회가 어렵잖아요. 아, 농지는 네.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의 100%를 네. 기준하거나 혹은 지역에 따라서 공시 가격과 시세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감정 평가액의 90%. 그 둘 중에 이 가입자가 유리한 걸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예. 있는데 특히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이게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나누면 간단합니다. 네. 종신형,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간형이라고 해가지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겠습니다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종신형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이제 부부가 모두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데 앞에서 많이 주냐, 뭐 뒤에서 많이 주냐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한 연금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재미난 건 경영 이양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나는 이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다가 넘기겠다,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이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조건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달이 연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드린 방식이 여러 가지가 네, 있다 네, 보니까 네.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네. 지금 화면에 종신정액형 월지급금 예식이 나오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몇 살에 가입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농지 가격에 따라서 이제 얼마씩 나오느냐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65세 때 신청을 한다. 그러면 농지 가격 1억당 평생 38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3억 원 정도가 되는 농지다. 그러면 115만 원 정도 평생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한 70세에 신청하면 같은 농지라고 해도 3억 원 정도면 130만 원 가까운 이 돈을 연금으로 쭉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뭐 가입 형태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인데, 농지연금도 그러니까 주택연금도 공시지가 12억 딱 기준이 있었는데 네. 농지연금도 혹시 농지 가격에 좀 상한선이 있을까요? 가격의 상한선은 없는데요. 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상한선은 월 300만 원으로 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부분만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상속도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 부부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네. 여지껏 받아갔던 연금액,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지가, 그래서 네. 농지 가격보다 연금액을 적게 받아가셨으면 자녀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궁금한 게 많으셔. 요즘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이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고 주로 선택하시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농지연금을 종신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집값이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형으로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평생 동안 나올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여분의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럼요. 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혹시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농촌에 땅도 있고 내가 집도 있다 오. 한다면 주택으로도 연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 농지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제 다음에는 무슨 또 연금이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에도 뭔가가 있을 네. 텐데요. 아, 그래요? 오늘은 비공개로. 그리고 저희가 정리하기 알겠습니다. 전에 근데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네. 생각지도 못하게 연금에 가입했는데 후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지연금에서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일단 농지연금 한번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지껏 받았던 연금, 그리고 여기에 쌓인 아. 이자를 다 상환해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토해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입하실 때 농어촌 공사를 통해 가지고 아. 꼭 상담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